지금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실은 이게 시선 돌리기도 해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렇죠, 거부권 행사 특검. 이후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선 돌리기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진보 언론에 있던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 위에다가 디올백 하나 얹은 거거든. 그렇죠. 뭐가 근데 이제 될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법은 지워지고 디올백만 남았다 이야기하는데 그 큰 의미는 별로 그렇죠. 없어요. 사실 그 말을 하는 순간 김건희 특검법의 머릿속에 한 번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어쨌건 이게 지금 총봉의 이야기처럼 김건희의 패션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죠. 아, 나 진짜 근데 이게 나라망 시즌이긴 해요. 참, 한번 볼게요. 자, 영국 가디언, 김건희 디올백 스캔들, 영국 BBC, 국가 리더십 흔들. 저거 맞지 사실은 저거. 이게요 영국 정도 나라 되면 바로 실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김건희 2,200달러 디올백 보도.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 야 근데 니네들이 한국을 잘 모르나 본데 이거 빙산의 일각이야. 사실은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디올백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려 왔어. 그렇죠.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 디올백이 영상으로 사람들 눈앞에서 펼쳐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지. 사실은 뭐 고속도로 허리 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최재형 목사 영상이 없었다면 젖될 뻔해서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BBC 디올백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 민주당 국격 끝없이 추락했다. 맞지요? 뭐 많아요. 그다음에 뭐 외신 김건희 디올백 주목 나라 망신 내상 입은 국민. 자, 펼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참 것. 아, 나 진짜 여기 보면은 헤드라인마다 디올백이라고 써. 디올백. 외신이 딱 정해졌죠. 이번 스캔들은 디올백 스캔들이다. 정확하게. 근데 여기에서 그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미디어를 좀 참고를 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디올 같은 그냥 상업적인 브랜드의 영부인이 놀아났다는 데에 대해서 좌우를 벗어나서 다들 화를 내고 있다. 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참 특이한 게요. 대통령 부인할 수준이 자기 남편보다 더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공무원도 아니죠. 어쩌다가 선거철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보자분들 출연을 시키잖아요. 그럼 와서 돈 봉투 주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거절이에요. 까버린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돈에 눈이 멀면 기본적으로 방송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아니, 그 사람을 못 가.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들도 소개하려고 나오는 거지만 새날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출연료는 못 드리더라도 어떤 경우 못 드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소개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는 출연료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건 맞는데 와서 돈 주고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저한테 절대 받지 않거든요. 네. 네. 마차님? 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잠깐만 나 모르게 받으신 거 있어요? 어디 디올백에서 다리 올릴 때 한두 번 올린 다리가 아니더라고 내가. 어디서 아마 틀림없이 다리 올리고 받았을 수도 그러지 있습니다. 말자 내 말에.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가래침 맡으면서 어? 그죠? 명품백을 카톡에 보내주니까 들어오시오 하고 그리고 물건을 받아 챙기는 행위가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나가실 때 또 다른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거 다 합치면 그쵸. 좀 부끄러워서 정말 이게 얼마나 아니 그리고 아니 차라리 무슨 2,200억짜리 뭘 받았으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 2,200달러짜리 이거 완전히 무슨 정가제여가지고 얼마 이상 혹은 무슨 브랜드의 무슨 물건 이상 얼마나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왜 2,200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2,200억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최소 입장 가격이 2,2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제가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어떠냐면 뭐야 300만 원짜리 받고 지금 저런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한다. 나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단 말도 못 한단 말이야. 받았어? 잠깐만 받았어?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수 없는. 나는 방송하다 보면 가끔씩 마차님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랑 결은 달라요.
아니 저는 가끔 보면 가슴이 선뜩선뜩해요. 아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 왜냐면 멘탈이 그런 거거든. 내가 좀 맞춰주잖아 수평을. 아,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지. 윤석열 부인이었으면 받았었겠죠.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바로 탄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온 국가들이 김건희 디올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한국에 상주하는 특파원 같으면 이걸로 끝내면 안 되지. 취임하고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라고 다 보더라고요. 파야죠 이거는. 자, 참 진짜 나라 망신이긴 하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한번 봐봐요. 미국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관련돼서 그런 보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겁나 쪽팔리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러게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은 있어요 보면. 근데 대부분 보면 뭐랄까 이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다기보다는 해프닝처럼 뭔지 모르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뭐 왜 우리나라 기자 중에도 이상호 기자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게 명품백 받았다가 사실 기자가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상호 기자님 맞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엄격하게 되는 그 잣대가 왜 도대체 우리 여사님한테만 가면 우리 여사님이 피해를 당했다 이런 게 돼야 되냐고요. 정말 제가 외신 기자면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생리부터 한번 파볼 것 같아요. 같은 언론인데 해도 너무하다. 아니 지금 근데 외신에서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저쪽 국힘 쪽의 반응은 뭐냐면 이 외신 기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인 것 같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많아졌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률로 좋은 교육 받은 애들이 미국 가서 대학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특파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인재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깔만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이직들의 정치적 수준은 정치 소비자라고 하긴 좀 너무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 지금 물타기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그 있었잖아요. 저 한글로 된 네, 샤넬 자켓. 샤넬 자켓. 네. 이거랑 또 비교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수사 대상이다 막 물타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거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는 아니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를 띄우긴 띄우는데 사실 그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는 김건희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만 머릿속에 박혀요.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대응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볼까요? 김건희가 훨씬 더 지금 밝혀진 게 그러니까 많아요. 김정숙 여사 건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설명을 꼭 굳이 드리자면 샤넬이 그러니까 한국 영부인에게 공식적으로 그렇죠. 몰래 받은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한글로 디자인한 자켓을 주면서 그 당시만 해도 세계적 위상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선진국들 무슨 명품 브랜드 이런 데서 그 자켓을 선물을 했고 나중에 김정숙 여사는 그 자켓을 국가로 귀속시켰잖아요. 네, 박물관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기사가 나오는 목적 자체가 이직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할 수단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기사들이 더 짜증이 나요. 보고 있으면. 아니 그리고 그 자켓 자체는 그 프랑스에 방문할 때 김정숙 여사가 입음으로써 그게 사실 그 브랜드에게도 뭐 홍보 차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국격의 그 홍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김정숙 여사도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걸 입어준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영국 갈 때 프랑스 명품 들어요. 그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하니까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김정숙 여사가 했던 게 훨씬 더 프랑스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죠. 저번에 왜 나통가 갈 때 그 귀금속들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것들 그거 임대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친구한테. 임대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 이야기는 입은 아프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로 세상에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도 끝도 없죠. 나 부끄럽다 진짜. 그 임대녀도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태영호
우리 또 북한에서 오신 분 태영호가 최재형 목사를 비난하면서 김정은 대남 총선 전략이 정치 공작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 전공이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최재형 목사가 이제 친북 인사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재형 목사를 보내서 김건희를 좀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그러면 어이 태영호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가 북한 자금으로 백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 스파이가 대한민국 VIP 제도를 만나는데 그때까지 경호처는 뭘 했으며 그걸 뚫고 들어갔어. 국정원은 뭐 했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국가 안보잖아요. 윤석열이 술을 먹어도 그때 국가 안보 공백 어떡하냐. 대화 내용이 새 나가도 국가 안보 어떻게 국가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처음에 북한 자금으로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준 뇌물 받은 거냐.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받았어도 문제고 알고 받았어도 문제고. 간첩과 접선한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간첩과 접선해서 접선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정의 모든 걸 다 단절시켜야 돼요. 뭐가 될지 알아요. 아니 일단은 북한에서 온 뇌물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를 받은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또 뭘 받을지도 모르고 이전에 뭘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을 그냥 국정 제1선에다가 그냥 놔둬야 돼? 근데 태용호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공천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잠깐만 마포 나온다든지 또 김경률한테 빌리는 거 아니야? 참 아유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재형 목사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장착하려고 했던 이유가요. 그 전에 인사 개입 들은 이야기가 그렇죠, 직접 통화를.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만남에 여기 촬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에 샤넬 가지고 들어갔었고 두 번째에 디올이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외딴 섬에 사시는 이직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통일부에 이제 방북 신청을 하면 허가 난 사람만 가겠지만 국적이 외국인 사람들은 북한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릴 수 맞아요. 있어요. 예.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교포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놀이를 만들다가 최재형 목사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교적으로 뭐 받았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버리고 막 개판 5분 전 대부분 아니 이거 정확하게 정말 북한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태용호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서 이게 사실인지 파악을 해야 맞네. 됩니다. 어우, 잠깐만 아니대요 못 들어. 천재신 줄. 본인도 원할 거예요. 근데 북한의 주장이긴 한데요. 오랜만에 리바이벌 한번 해볼게요. 태영호가 영국 공사로 있을 때 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좌가 동결됩니다. 북한 계좌가 동결돼서 돈을 못 빼요.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내려보내서 달러를 이걸 들고 튀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 잘 몰라. 또 북한의 주장 하나 더 있어. 미성년자 여성들한테 약물 먹여서 여러 명 강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의 주장 따위 믿을 순 없죠. 나도 믿을 수 아유, 없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다만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출세한 거지 뭐. 그리고 태영호가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때 재산 공개가 됐잖아요. 네. 재산이 겁나 많아. 겁나 많아요. 아주 자본주의를 빨리 배우셨어. 아유.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많죠.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태영호 포함 수구 유튜버 및 언론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예. 예, 참. 이거는 고소하셔야죠. 최재형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했고 가짜뉴스까지 지금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극우 유튜버를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 막 썸네일 장사를 그렇게 많이 헤쳐먹더라고. 썸네일과 왜 보통 썸네일이 이제 가짜인 경우가 제일 나쁜 놈들이고 썸네일이 전부인 경우도 있어요. 썸네일이 그렇죠. 전부인 경우도 재밌네. 있어. 예고편처럼. 그리고 썸네일보다 한 10배 이상 많은 방송도 있습니다. 새날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오늘 일요일 출근하기 전 여기 오기 전에 사무실에 하는데 그 저기 뭐야 투표
부정 수사해야 된다고 극우 유튜버들이랑 막 극우 단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지. 이러면서 지나왔어요. 아유. 지금 민주당이 그 한동훈한테 사퇴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한동훈을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지금의 당장 이제 형사 소추가 안 되지만 선거 내려오면 수사 받아야 될 게 하나씩 쌓이고 있어요 지금. 겁나게 쌓여있죠. 이미. 엄청 쌓여있죠 이미. 내려오기 싫을 거예요. 저거는 한동훈이 놓은 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렇지.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하길래 거부했습니다. 그걸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 이게 논란데 요즘에 이거 안 해. 근데 이게 요즘에 안 하고 요즘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이때는 내가 엄청 쿨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이거 이렇게 해. 근데 미칠 거야.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한동훈 얘기 잠깐만 할게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한 말을 했어요. 국민이 바라는 게 포퓰리즘이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야 정치인 다 됐네. 정말. 정치인이 다 되는데 사실 정치인이 할 만한 도 절대 아니라는 게 문제죠. 포퓰리스트가 필요하면요. 간접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하면 돼요.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간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말초적인 거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지식과 혹은 일정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양도하고 그리고 그 권한 하에서 전문적인 정치인을 키우는 이유가 사실은 포퓰리즘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중우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근데 국민들이 원한다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그러려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검도 투표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 투표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자투표도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다 하게 되면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간접 민주주의 정치, 대의 정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나는 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헌법 개론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불체포 특검 포기 등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의원 정수 축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내 말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 한번 봅시다. 이태원 특별법 국민이 과반 이상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말은 이런 거야. 국민이 원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나는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잠깐만요. 하겠다는 게 혹시 용산에 보낼 사인 아닐까요? 나는 포퓰리스트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나든지 이런 것들, 불체포 특권 포기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있어. 이 공천 받으려고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서약받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불체포 특권 포기, 당 귀책 재보선 시 무공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욕 제일 많이 먹었던 의원 정수 축소 이런 것들.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개혁의 이미지를 주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개혁은 안 하고 있으면서 뭐 갑자기 뜬금포로 국회의원 50명 줄였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저출생 대책을 냈을 때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걸 돌려받으려고 세금 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세금은 기부가 아니에요. 세금은 내가 돌려받고 싶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 정치 개념을 잘 모르는 애 같고요. 열심히 해라.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건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을 하나를 지금 저 고소고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저는 한동훈 그거 잘릴 거라고 보고 오늘 한동훈 주제는 여기서 끝. 그 주제는 저 정청래 최고 나오는 방송에서 다시 할게요. 자. 이 얘기 여기서 끝.